언제쯤 도착을 할까. 이게 이소라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가면 쌤, 하이 쌤. 날 세고도 쌤, 이 노래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유명한 노래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노래. 처음 듣는다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요. 이 노래가 요즘 대세잖아요. 이 누가 부른지 혹시 아시는 분? 저 60년대생이잖아요. 참고해 주세요. 안타깝네요. 누구 노래? 이러- 이거 이소라 아니에요? 이소라? 이 노래 제 노래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이라고 제가 작사 작곡한 제 정말? 노래예요. 아, 예, 진짜요? 자작곡이에요. 왜, 조금만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아니, 됐어요. 아니 윤호 앵커 시작부터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씨, 네, M본부에서 방송 아침에 출연했죠. 네 그렇습니다. 55주년. 네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MBC가 최고입니다. 형님 5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주 MBC 모닝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애사심이 있어요. 그 저는. 정도. 매일 아침 96.9에서 제가 페트롤 전북의 네. 시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친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M본부에서 아니, 긴장하지 마시고 더듬지 마시고 누가 긴장? 아니 지금 화면코가 긴장하신 것 같아요. M본부에 죄송한데 칭찬을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 두고 지금 이 이슈다를 연출하고 계신 우리 이 PD님께서도 페트롤 전북 안 듣고요. FM 모닝쇼 듣는다고. 자, 5월은 기념일들이 참 많은 달이잖아요. 많죠. 네. 근데 특히 5월 15일 어떤 날인지 다 아시죠? 스승의 날이죠. 그렇죠. 세상을 내는 하늘 같아서 5월 15일이 왜 스승의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58년부터 네.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요. 논산에 있는 강경여고 했다는데 네네. 그 학교의 학생들이 58년에 정년 퇴직하신 은사님들, 좀 병환 있으신 몸이 불편하신 은사님들을 찾아뵙기로 했대요. 이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스승날로 시작했고 네. 5월 15일로 날짜가 정해진 것은 네. 세종대왕님의 그 탄신일을 따가지고 그렇게 했고 기억나는 스승님 계십니까? 그, 아, 이렇게 내가 선생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기억하시겠죠. 어떤 학생으로요? 글쎄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선생님은 저희 중3 때 그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체벌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체벌이 일상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네네. 친숙하면서도 혹독하게 엄하게 또 이렇게 혼내시기도 하셨던 담임 선생님이신데 못 찾아뵌 지가 한 10여 년 되는데 꼭 찾아뵙고 싶어요. 네. 아, 좋습니다. 선생님께 짧게 한 말씀. 선생님 저 지용인데요. 선생님이 그때 단골 술집에 양주 드시다 마신 거 맡겨놓고 오셨다고 저보고 찾아오라고 신고를 시키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 선생님께 지금 드릴 말씀. 아니 지금 나도- 의사님이 지금 아니, 제가 의사님 당황하시는 아니 거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가보니까 한 3분의 2쯤 남았더라고요. 저하고 경식이하고 그때 정확히 반절 남기고 마셨거든요. 40년 지나서 오늘 고백드리고요. 이러니까 맞았죠. 지역의 큰 그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주변도 도미노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본산의 공장지대가 산업지대가 붕괴하게 되면 익산이나 전주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전라도도 그 충격을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좀 가슴 아픈 주제죠. 예, 우리 전북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산의 이야기. 군산이 뭐 산업 위기 지역, 고용 위기 지역 지정돼서 많이 힘들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보니까 참 되게 심각하네요. 사실 시사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다룬 지역이 이제 군산이었고 군산 경제가 살아야 전북 경제가 사는 그런 이제 해법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군산하면 짬뽕도 유명하고요. 단팥빵도 유명하고. 태아 씨는 먹는 거 중심으로 이 관심사가 항상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아, 우리 있어서. 여행을 또 먹으러도 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라운드 지금 키맨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죄송한데 지금 어느 순간 또 다시 MC였던 키맨을 그 불러서. 진행을 약간 앉아보니까 제가 또 가운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본분을 자꾸 망가가시게 될 때 저 세아 씨 앞엔 MC 저 명패럼 씨 보세요. 오늘은 내가 MC가 아니다.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오늘 키맨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맨 나와주세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군산 시장님이시죠?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유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디 가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디 가세요? 어서 오십시오. 과잉의전 하지 마시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유, 수술할 어서 우리 선생님. 이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시장 강임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바쁜 분이 아니실까요? 지금? 그렇죠. 요즘 특히 배달의 명수. 네, 이런 프로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왔어요. 경제 문제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우 좀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좀 편안하고 예. 봉숭아학당 체제신가요? 시장님 운이 좋으신 거 1, 2회 때는 그 예. 자리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어요. 저희가 조금 이제 3회 되니까 호흡이 좀 막. 이게 3회째구만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또 MC석에 앉게 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유해졌습니다. 아유 정말 행운입니다. 예, 오늘 3회에 나오시길 참 잘하신 것 예.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군산에서 출생을 하셔서 누구보다 군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이제 군산시청을 이끌고 계시는데 군산의 자존심을 살린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제 군산상고의 9.2말 역전이죠. 역전의 명수잖아요. 황금사자기. 72년도 황금사자기 결승전 경기를 제가 스포츠 캐스터 출신으로서 아, 준비했습니까? 제가 한번 살짝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사자기 결승전 군산상고 대 부산고, 부산고 대 군산상고의 결승전 경기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2루 주자가 나와 있는 현재 상황. 자, 여기서 안타하면 역전이 이루어지는 1대 4에서 9회 말을 맞이한 군산상고. 자, 던졌습니다. 김주환 쳤습니다. 2루 중견수 넘었습니다. 3루에 양기태 홈으로 이렇게 해서 1대 4 상황에서 군산상고가 부산고를 역전시켰다 해서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진짜 야구 바로 본 것 거기서 명수가 이제 군산의 배달의 명수로 거듭났다. 확실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야, 이 정도면 이제 MC는 다음 주에 제 거다. 자, 그러면 오늘 키맨께서 어떤 키워드를 들고 나오셨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상했던 대로 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예, 아시다시피 뭐 위기가 기회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군산이 역전의 명수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군산 경제 역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흔들린 그 원인은 대기업의 중단과 예, 예. 폐쇄였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OCI까지 예, 예. 자동 중단을 한 상황에서 이런 회생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노력, 그게 현실 가능하게 되냐? 사실 아시다시피 뭐 군산 경제의 큰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GM 군산공장하고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이제 무너진 지 벌써 2년이 좀 넘고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 있는 오식도에 있는 가게들은 한 20개에서 하나나 살아남았는가요? 네 개 중에 하나가 공실이라는 얘기고요. 전국 평균의 5% 정도 수준에 비해 가지고 월등하게 높은 숫자고 어쩌지 못하니까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진짜 그만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군산 시내가 전부 다 마비된 상태예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대변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구조에 어떻게 보면은 재구성. 재편이 이제 좀 와야 된다. 산업 네. 구조가 저희가 부르짖은 것이
한두 개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자. 강한 중소기업. 여기에 또 국가에서 그것이 또 받아들여져 가지고 네. 아시다시피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를 선포를 했고요. 또 전기차 클러스터를 선포를 해주셨고 예. 또 그래서 저희들은 강소연구개발 특구도 지금 곧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 기업들이 올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같으면은 거기에 말하자면 평가센터랄지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같이. 예,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그 기관 2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 네. 태양광 분야는 5개 회사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냥 똑딱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기간이 2년이 더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어떤 지금까지 지원과 혜택들을 받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지금처럼 이제 소품종 다량 어떤 수출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그리고 빠르게 그러면 항공으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국제공항이 아주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 위기 지역이다 보니까 새만금 우리 국제공항 정부에서 예타 얘기를 해줬고요. 네. 그래서 아마 군산도 국제공항으로 인해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부산에 네. 상당 부분 올 거다. 아, 기대돼요. 그다음에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인데 자율주행차 생태계 구축 사업도 예타 면제를 해줬습니다. 네. 자율주행차로 군산에서 구매하도록. 우선 자율주행은 사실은 전체는 안 되니까요. 네. 내년에 아마 우리 군산 명신에서 전기차가 나옵니다. 아, 저 사주시는 겁니까? 자체 브랜드로 그건 나오나요? 아니고. 그 명신 저거 OEM으로 사주신다, 만들 거 아니에요? 예, 우선 처음에는 OEM이고요. 다음엔 자체 브랜드 이제 차가 만들려고 많이 있죠. 예쁩니까, 시장님? 예, 내연기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진이었기 때문에 네. 모양들이 다 이뻐요. 그렇습니까? 저 노란색 좋아하니까 노란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관광 분야 같은 것도 네. 사실 지금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이 이제는 거의 한계에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네. 있고요. 선유도가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육지하고 그래서 해양 그 말하자면 관광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시도에 바다와 같이 있는 휴양림을 국립휴양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신시도에서 운영되는 케이블카를 새마을 개발공사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케이블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비흥도 거기 끝에 거기 몇만 평을 이 수산물 가공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김 뭐 이렇게 쭉 우리 수산물 가공하는 것을 그 부지 조성을 그쪽에 지정을 했습니다. 군산을 비롯해서 새만금 방조제, 비흥항도 그렇고 신시도도 그렇고 예. 관광 컨텐츠가 채워지면 예. 더 활성화가 좀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그냥 쓱 지나만 가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 체류용으로 그렇게 자고 먹고 갈 수 자고 있는. 가야 네, 그래야 이제 돈을 쓰니까. 그렇게 대기업 하나 들고 나는 거에 지역 전체가 흔들리고 일일비하지 않고 그 장기적으로 이 강소기업 중심으로 이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고 그런 미래 비전은 저는 정확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중장기 비전이라는 거죠. 당장의 대책이 지금 지금 중요하잖아요. 당장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이 급하잖아요. 사실은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그래서 지금 우선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이제 그 소상공인들하고 지금 일자리 우리 노동자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이랄지 우리 청년들 일자리 컨설팅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자금의 여기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 내 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한 것이 예. 이제 군산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를 실시를 해서 전국에서 최고 그다음 모범이 돼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산 온라인 쇼핑몰처럼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농산물이랄지 그다음 뭐 군산에 뭐 병원 예약이랄지 숙박 예약까지 이런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떻게든지 돈이 돌고 도는 우리 네네. 군산을 만들자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니까
너무나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원래 시장님 그 선거 공약에 포함되셨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음식 배달 앱을 먼저 시작을 하자. 작년에 이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거기 독점이 되면서 거기에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이 정도 지출이 돼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 한 달 가게 임대료예요, 이게. 그렇죠.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자기들이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 조그마한 우리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좀 배우러 가야겠다 와서 1만 경기도 지사가 30만 군산 시장님은 한 수 배우러 오는 이 장면.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야, 참 열악한 시기에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이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은 우리 시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신 저희 거예요. 너무 네. 진짜 자랑스럽고 할 수 그리고 있다. 시장님 지금 어깨가 아까 처음 오실 때보다 여기에 지금 햄버거 2개씩 더 올라가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셨거든요. 군산 시민들께 역전의 명수의 그 정신 한번 더 되새기자는 측면에서 각오로 한 말씀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이 군산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 고용위기, 산업위기, 그다음 이 코로나 위기도 우리 군산 시민의 이런 정신으로 충분히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우리 군산 시민 역전의 명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군산으로 이행시 한번 가면 어떨까요? 지금 이쪽에서 좀 나와줘야 될 것 저 같거든요. 그것은 진짜 못해요. 아 그냥 이렇게 애드립으로 안 됩니까? 진짜 당황하신 것 같아요. 군! 군산은 좋습니다. 산! 산과 바다가 다 있습니다. 와 역시. 어떻습니까 저의 진행? 발언 점유율이 너무 높으셔요. 아 오늘 근데 다른 되게 잘 사람도 치고 말 좀 하게 들어오시잖아요. 아니, 네, 윤지호 쌤이 이제 네. 한 3회까지는 그래도 살짝 한번 이 상황을 분석해 보려고 하신 것 같더니 3회째 이렇게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제가 봤을 땐 야망남이에요. 아니, 여기 지금 앉고 왜 싶어 그러냐면 하시는 MC가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MC는 아니고. 지난주, 지지난주 MC가 더 만만했어요, 사실. 아 지금 야망남이시래. MC가 이렇게 이제 2라운드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2라운드는 어떤 주제일지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공공의대법을 당장 시위에 착수하고 포장만 그럴듯한 거지 이 학교를 세우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강제적으로 거기를 근무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제도보다는 실제 처음부터 공공의료 기관이나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충분한 그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지역으로 절대 내려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 문제, 그다음 문화생활 문제가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 인력을 지금 늘리지 않으면 지역의 공공의료는 무조건 망합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시용 쌤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네. 또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다가 불행하게 문을 닫게 된 네. 허남대 의대의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이 세워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키맨을 모셔서 깊은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키맨 나와주세요. 약간 박찬호 선수 같은. 네 어서 오세요. 샤로팍. 약간 박찬호 선수 닮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요즘. 그러니까요. 낯이 너무 많이 익어서 제가 전에 같이 방송을 함께 했던 분이신가 착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뉴스에서 요즘에 많이 뵀군요.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셨고. 너무 미남이세요. 네, 저랑 많이 닮았네요, 보니까. 예? 쌍꺼풀도 그렇고. 부리부리 브라더스. 오늘의 키워드를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키워드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가능할까? 네.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의료대학원이 무엇인지, 의과대학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가가 직접 주도한다는 의미에서의 공공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기초 학문을 다루는 의예과 과정이 2년이 있고 또 이제 심화 과정인 의학과 과정 4년, 그래서 총 6년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는 경우라면은 그 2년 기초 과정을 일반 학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총 6년이 아니고 4년의 과정으로 양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의료대학원에 예를 들면 진학을 했어요. 해서 졸업을 해서 나는 대도시에 가서 개원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나는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하지 않겠다. 그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일반 현역병으로 간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처럼 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그 국가의 또 일정 부분 그 강제성 그런 부분, 의무 복무를 이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혜택만 받고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비해서 학비도 감면해주고 학비로. 네.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에 지금 안으로 10년인가요? 10년 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하지 않으면 일단 그 학비 보조 정도 환수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이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집중을 받고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이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건가요? 대개 지금 공공의료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겁니다. 수익이 잘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그 공공의료인들을 좀 양성해야 될까요? 감염내과 의사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1차 의료기관에서 개업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3차급에서만 필요로 하는 게 감염내과 의사일 텐데요. 3차급에서도 각 병원당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인력들이 시장 구조에다만 맡긴다면은 과연 그 부분을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출산 분만율도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또 산부인과 개업을 하셨던 분들이 수익 구조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엔 그냥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료가 담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농촌 지역 군 단위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아이를 낳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북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느 지역이 좀 많이 취약했고 또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그 9개 시군은 응급의료 취약지 또 뭐 출산분만 취약지로 해서 대부분의 의료에 취약적인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성사시키는 게 문제잖아요. 현재 20대 국회에도 뭐 계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대안은 어떻게 되시죠? 달라질 게 뭐냐, 이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른 거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고 좀 달리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공공의료 인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고 달리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대답을 아주 술술 잘하셨는데요.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난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다가 설립하려고 하시는지 완주에 하나 해주시면 저도 좀 입학하게 해요. 입학이요? 입학 안 됩니까? 시험 봐야 돼요. 입학 안 됩니까? 네, 네. 저 학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은 네. 기회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아, 겁니다. 잘 되잖아요. 음반도 내셨는데 예, 그냥 그 길로 가시던 길로 쭉 가시는 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서 돼요? 변반으로 도미노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왜 남원입니까? 뭐 이번 총선 기간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없다.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을 해야겠다. 목포 이런 식으로 순천에서도 예, 요구를 했죠. 공약을 한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공감은 합니다. 네. 하지만 공공의료대학이 왜 남원이어야 되느냐. 이제 남원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협회가 당초에 의사의 정원을 가장 반대 그 첫머리에 뒀기 때문에 예. 협회 반대를 뚫기 위해서 중요했던 게 정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원은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그 정원을 승계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을 세우면? 입학 정원 예. 예, 최소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도 가질 수 없는 의과대학교 정원이라고 하는 차별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2018년도 4월 달에 여당하고 그 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공의대의 장소로 남원으로 지정을 하자. 그렇게 행정적으로 결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VCR에서 예.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남원 현장에서는 이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해놨습니다. 이제 다만 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있다면 네. 그곳에서의 증원 또 때로는 뭐 이걸 디딤돌 삼아서 이후에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낙연 당선자도 와가지고 예. 거듭 약속하고 갔죠. 반대의 명분도 일단 약해지기도 했고 네. 21대 국회는 입법 환경이 지금보다는 달라졌죠. 지금까지보다 좋아지겠죠. 이 내용을 국회에 좀 전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아. 반짝 음. 해보게 됐는데 네. 혈서였을까, 혈서? 아니요 혈서보다 중요한 건 국회에서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이 공공의료대학원에 앞장서고 있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저희 섭외력으로 이야. 공공의대법 발복을 더 이상 이 공공의대가 자연의 보호고요. 시험 구간을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아, 이용호 갈대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바로 연결됐죠. 아유, 의원님, 저랑은 네. 구면이시죠? 네네. 예, 반갑습니다. 누군지 제가- 아시고 지금 뭐 개그우먼 김세아예요. 어제 뵀었죠?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예. 어제 이제 뵀을 때, 예, 저한테 이제 아드님 소개시켜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벌써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문제는 뭐 애가 결정하는 문제니까.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서 2022년 개교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법을 통과만 시키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습니다. 20대 때 1인 시위도 하고 민주당 여당에 호소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류 중에서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네. 국회 상황이 좀 달라진 점에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여당이 180석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의석이면은 패스트트랙이 가능할 의석이거든요. 예. 저는 가능하면 이 법을 21대 가기 전에 이번 5월 국회에서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이미 충분히 준비는 돼 있어요. 네. 지금 뭐 설계비도 지금 받은 상태고. 도하고도 협업 관계 속에서 긴밀한 관계를 좀 더 맺어가시면서 일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 부분은 저 혼자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전라북도 또 남원시 그 외에 많은 시민들, 도민들이 같이 해주는 것이 힘이 되고요. 특히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약속한 것이에요.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정책의 우선순위,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쁘신데 인터뷰 감사하고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민을 진정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런 진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문 여는 순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가능할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대답은 가능합니다로 예, 가능합니다. 예, 가지고 그리고 꼭 해야 한다. 예. 저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과 응원하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짭수다로 오늘 이슈 이수다 3호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공감하게 됐는데요. 기득권보다 국민이 먼저다. 굉장히 좀 이번에 좀 괜찮았나요? 아, 너무 괜찮았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그 괜찮은 것이 잠깐일 것 같아요. 아, 뭐예요? 왜냐면 제끼 있으니까. 이번 주도 혹시 설마 더 노래입니까? 센- 진정 난 몰랐었네. 노래만 아니면 돼요. 간단하면서도 어떤 철학이 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처지가 아니라 의지다. 의지다. 예. 뻔한 네. 얘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아, 있네. 뭐 뻔해요. 예, 엄청나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이구만. 얘기입니다. 예. 네.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때다. 안 심오해요. 심오해. 예. 철학이 오늘 담겨 뭔가 있어요. 두 분의 연대가 느껴지는 저는 오늘 진짜 필요한 얘기를 짭수다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C는 새하다. 좀 마무리가 어색하네요. 오늘 3호점이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 오신 분들 얼마나 표정이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힘들죠, MC 보시기. 아닙니다. 저는 진짜 딱 제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편하고 이분은 MC의 직위를 남용해가지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그러니까.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세아 씨는 좋은 MC는 아니다. 그런 걸 이렇게 세게 느꼈고 나오셨네요. 지금 잠시 함윤호 앵커 못지않게 안 좋은 앵커다. 그런 진짜 안 생각을 좋은 오늘 앵커다. 붙였습니다. (5월 17일) 날 자정을 기해서 계엄이 확대되면서 전북대학교 특히 타켓이 돼갖고 학생 휴관을 갖다가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연행되고 몇 명은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맨몸과 차검은 군인들의 이렇게 저항하다가 이세종 열사는 옥상에서 떨어져 두개국을 파열로 5.18 최초의 희생자가 되고 떨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시신이 있었던 자리를 형반석을 만들었던 것이죠. 수정하시고 먼저 산하에 가시는 인주. 수다왕을 한번 뽑아볼까요? 자, 수다왕은 누굽니까? 아웃스포커 이 자리에 앉습니까? 그거 같아요. 지효 씨! 와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 이거 실화죠? 아니 근데요. 다음 주에
과연 MC는 어떻게 보실 것인가? 사실 심히 걱정이 많이 되고. 어쨌든 그런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요. 너나 잘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다 꼴찌 우리 쌤이 수다 꼴찌를 오늘 또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수다탕은 누가 마십니까? 누가 마십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누구예요? 아 저예요? 형 조명이. 그 분량도 제일 많았는데. 쌤 잠깐만. 지금 도망가네. 저는 이유를 듣고 싶어요. 왜 제가 꼴찌인지. 네? 어디 가서 또 퇴근했어요? 네. 저, 말할 가치가 없다. 말할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니 쌤. 고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샷 하세요, 원샷. 지난주 저도 마셔봤는데 제작진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꼬리꼬리하죠. 근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세열 씨가 마시면 다 보약 같아요. 이제 마셔. 어이.